네이버는 아직 이 방식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식만 잘 쓰면 저작권 문제도 피해가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 글 쓰는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해 진짜 사람처럼 공감 가는 글을 쓰고 네이버 상위 노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핵심적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방식 진짜 다 제대로만 따라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땐 10분에 글 한 개씩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건강 블로그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통풍 관리 방법. 진짜 딱 지금 문장도 아닌 단어 하나만 입력을 했죠. 근데 챗GPT에서 제가 어떻게 입력을 했길래 지금 보시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다실통풍이라는 단어 없지, 욱신욱신, 개인의 경험, 감정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원인, 우리가 생각하는 블로그에서 되게 독창적인 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챗GPT로 블로그 글 쓰면 저품질 걸린다더라, 복사해서 올리면 내 블로그 다 날아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손이 진짜 저절 떨리죠.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복붙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AI로 글 쓰면 감정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된다, 다 똑같은 스타일이라서 차별이 안 된다, 복사글 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하면 어쩌나 걱정하시죠? 그런 불안함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쓴 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AI로 쓴 글 같은가요? 왜 생길까? 여기 나의 감정, 이런 글 문체 자체도 딱 봤을 때 사람이 쓴 걸 같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이 영상 보시면 AI 글은 티난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블로그 서너 개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꿀팁까지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챗GPT를 이용하실 때는 저는 GPT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불, 그러니까 약 한 3만원 조금 안 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지불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GPT스를 이용 안 하시고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셔도 사실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쓰신다면 저는 이 결제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hatgpt.com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우선 제가 많이 쓰는 프롬프트를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이 프롬프트 아주 긴데요.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요거 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건데 GPT는 한국인 블로그처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 작성 시 간결한 문장,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적절히 섞어서, 그리고 여기 추임새라고 적혀있네요. 추임새를 자연스럽게 삽입하고 쭉 적어서 여기서 타피는 1, 템퍼레처는 0.7로 설정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때까지 모든 블로그들을 가지고 오면서 다른 내가 더 좋은 프롬프트가 있다, 여기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히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GPT스가 있으신 분은 요 GPT스에다가 요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주시고, 그거를 아니신 분은 요거를 일단은 입력을 해주시면, 매번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GPT가 공부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해 드릴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글이 뭔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블로그 글을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글은 나의 경험 플러스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질병이면 질병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목차로 잘 구성을 해서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블로그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챗GPT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였나요? 감정 상태가 하나도 없고 경험 같은 거를 잘 꾸며서 못 넣는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쓸 주제와 비슷한 블로그들, 그것을 검색을 해서 일단은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작권 문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일단은 그 글들을 가지고 와서 노출된 글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글의 스타일과 구성 방식을 학습시킨 다음에 자신만의 콘텐츠로 재창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 제가 아까처럼 그것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아까처럼 그냥 제목만 넣어줘도 GPT가 알아서 내용들을 쭈쭈 만들어 주는 단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병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강 관련 블로그를 진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질병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병이라면 질병 비슷한 질병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위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현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뭔지 모르겠지만 조현병으로 상위 노출된 글들의 스타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일단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글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드래그 프리라는 크롬 확장자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드래그 프리에서 자동해고 저장을 해주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쭉 끌고 와서 복사해서 일단은 글들 학습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개 붙여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관련된 글들, 일단은 최고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이 아무래도 잘 쓴 글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끌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주제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조현병이라던가 글을 학습, 자, 얘는 지금 학습을 하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번 쭉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대상 포진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발에 관한 질병을 쓴다, 무슨 질병을 쓴다 라고 하면 그거랑 관련돼 있는 질병을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오늘 약간 랜덤성으로 좀 두 개가 관련이 없는 두 개를 선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핵심 자체는 비슷한 블로그의 겉들을 많이 가져와 줄수록 블로그의 글이 자연스럽고 잘 쓸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제목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제목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학습만 시키도록 하게 학습만 해 이렇게 해서 자, 치료 과정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글일 확률이 높긴 해요. 자, 어린이 대상 보진부터 해서 자, 글을 지금 한 3개쯤 가지고 왔죠? 자, 가지고 왔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대상 포진에 관해서 글을 글을 쓰게 되면 대상 포진에 있는 글들만 다 가져오게 되면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이 글에 관해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상 포진에 관해서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제너럴한 자료들보다 조금 더 레어한 이렇게 기용으로 표적한 400만 8번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겪은 글들을 가져오게 되면 더 유니크해지고 그런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겠죠. 네이버는 유니크한 자료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로그를 가져오실 때는 유니크한 자료들, 개인의 경험들이 많이 들어간 자료들을 최대한 선별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흉했고 지금 약간 짬뽕으로 제가 기흉까지 했고 공황장애 뭐 여러가지 정신적 장애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놓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정신 쪽으로 하시게 되면 정신 쪽 관련된 블로그들을 많이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물리치료라던가 이런 쪽에 관련된 거면 당연히 물리 쪽으로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이런 뭐 업체에서 쓴 글들은 웬만하면 잘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피부 관련된 블로그를 많이 한다. 그럼 피부 관련된 블로그들을 쭉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그런 블로그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쫙 붙여넣어 봤어요. 한 5가지 정도 붙여넣어 봤죠. 이제 학습을 다 했어요. 이거에서 한번 새로운 주제로 한번 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편도 결석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편도 결석에 대한 내용을 적을 거야.
자, 여기서 편도 결석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떤 제목 선정은 제가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제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빼는 법.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빼고 이런 거, 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또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제목들을 여러 개를 가져와 줍니다. 자, 제목만 가지고 있죠. 제목들이야 뭐 원체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 조합해서 블로그에 최적화된 제목으로 만들어서 주제로 선정할까요? 제목은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제목으로 선정해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들을 제 상위 노출돼 있는 제목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물론 카페 글들은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은 공감 관습도 이렇게. 자, 여기서 편도를 쓱 쉽게 빼는 꿀팁, 각을 취약은 오히려 되게 괜찮은 제목들,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걸로 수술 이런 것보다는 편도를 쓱 쉽게 빼는 법, 각을 취약은 오히려 참고로 챗GPT는 이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학습한 블로그 스타일들을 바탕으로 개인 경험 플러스 구체적인 사례 및 객관적인 치료 방법, 원인 등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블로그 작성해줘. 3,000자로 작성해줘. 주제는 요거 편도격수 쉽게 빼는 꿀팁, 요걸로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이때까지 비슷한 것들, 비슷한 블로그들, 질병이면 질병 관련된 것들을 쭉 가져오는 것부터 했고요. 자, 지금 쓰는 건 보세요. 편도격수 쉽게 빼는 꿀팁. 이번에 툭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이건 뭐지? 편도결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완전 자기의 경험이 다 들어가 있죠. 지나치는 증상 정도로 넘기더라고요. 은근히 그때 못 들으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 쓰는 것처럼 이거 진짜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나요? 자, 그 편도결석 그렇게 해서 내용 이런 거 관련된 꿀팁 같은 것도 다 적어주고 있죠. 내가 이때까지 적었던 글들이랑 완전 다른 글들이 새로 탄생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내 감정들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사실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너무 챗GPT에 최적화된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저는 무조건 텍스트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켜서 메모장 이렇게 딱 붙여줘서 다시 한번 이걸 붙여줘서 다시 붙여주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은 웬만한 이모티콘들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방금 복사한 거 한번 AI 검색기 방금 한 거 AI 탐지기, 요 구글에서 AI 탐지기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스모딘 같아요. 스모딘 가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I 컨텐츠 탐지기 눌러주고요. 방금 쓴 거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요거 넣고 콘텐츠 감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I 생성되면 0%, 인간 서면일 확률 100%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쓰실 때 내가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블로그 쓰시는 거랑 블로그에 있는 글들 다 붙여놓고 이걸 학습시킨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주제를 쓰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표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존 콘텐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스타일과 구조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이때까지 쓴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엔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요리에서 특정 요리법을 참고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에 있는 탕수육 레시피가 다 내 레시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상위 노출된 글들을 5개에서 10개 수집하되 그것과 비슷한 주제에 있는 글들을 수집하는 게 좋겠죠. 완벽히 지금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 수집형 글들은 다른 키워드에 있는 글들이죠. 그리고 그거의 키워드, 문단 구성, 문체 특징들을 정리한 다음 GPT에 이런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새로운 키워드를 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의 감정 같은 상태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넣어줬던 저의 프롬프트에도 감정이라던가 그런 인간이 가장 쓴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도록 많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글에다가 중간중간 넣을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로직들이 더 들어갑니다. GIF라든가 그 외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림 같은 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이 챗GPT에서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이 글에 들어갈 만한 사진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5가지 정도 글로 말해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그만하고, 자 1, 2, 3, 4 뭐 이거 언제 이게 아무래도 블로그 중간중간 어떤 거에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5가지 중 1번 그림 생성해줘.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1번 그림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다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것들을 블로그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저는 실제로는 미리 캔버스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더 적기도 하지만 사실 그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얼마나 나의 경험을 많이 녹여서 썼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위 노출된 글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 글이 아무래도 잘 썼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수정을 조금만 해도 정말 괜찮은 글로 탈바꿈해서 실제로 상위 노출이 되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생성을 해서 그 글들을 다 붙여 넣으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블로그 보시면은 저는 거의 저희 제품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특정 주제로 씁니다. 사람들 이 대부분의 블로거들처럼 그런 식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로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안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특정한 주제로 씀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자가 1700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블로그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문자는 엄청나겠죠? 자, 저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개 글을 쓰기도 벅찼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3, 4개도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고요. 2시간 이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줄고 글의 질은 엄청 높고요. 방문자 수는 진짜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챗GPT는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결국 사람이 담아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AI 탐지기 AI가 썼을 확률 제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정말 요즘 시대엔 AI를 사용할 줄 모르면 사업도 블로그도 뭐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AI 쓸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하루에 딱 2시간만 투자해서 혼자서도 5명분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블로그도 스마트 스토어도 고객 응대도 전부 AI와 함께 움직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1인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꾸준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 순수익 1,500만 원을 이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